네, 4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토론과 대안 검토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7, 8개의 대안을 두세 개로 압축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정 수준의 스터디 모형과 함께 활발한 토론과 제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그 디스커션과 디베이트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좀 더 다듬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443쪽의 그 11장에 또 비슷한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랫줄에 보면은 CAD 작업을 통하여 개념의 정확한 도입이 우수한 안을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서 CAD 작업을 통해서 개념의 정확한 도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CAD 작업이 되면서는 모든 그 좌표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심볼이나 뭐 자동차 주차장 그 라인 그리고 도로 선형 이런 것들이 모두 정밀해야 되겠죠. 그래서 CAD 작업이 결국은 그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쪽을 보시면은요. 22쪽에서는 이제 위에서부터 기본 방향, 전제 조건, 대안 수립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원칙적으로 쭉 있고요. 그리고 4번에 시공성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밸류 엔지니어링 개념에서 시공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지 계획도가 그림으로 평가받는다든지 뭐 그림이 꼭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이건 도면입니다. 도면이고 설계도이기 때문에 실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명확한 그런 규정 내에서 설정이 된 그런 도면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은 시공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단지 내 토량 배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토량 배분 절성토가 이루어지고요. 대지 조성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그 단지 내에서 토량이 전부 해결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으면은 그 흙이 덤프트럭에 실려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서부터는 덤프트럭에 대한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사토장이라고 해서 그 흙을 버려야 되는 데거나 아니면 그 흙을 받으려고 하는 공사 현장을 또 찾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소요되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옹벽 등 구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지난 3차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옹벽이나 보강토 옹벽, T형 옹벽, 역T형 옹벽이 생기면서부터는 가처분 면적이 줄어들죠. 그래서 실제로 그 대지 면적에 대한 1.세선이 딱 그어지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서 한 15%, 20%를 쓸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게 계획하는 것이 또 이 실력이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요 성토 지반의 부등 치마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지 조성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토 지반이라고 하는 것은 성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흙을 덮어서 그 레벨을 맞추는 거죠. 포메이션 레벨, 조성고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질 지반과 점토질 지반, 점토질 성분 이렇게 사질 성분, 점토질 성분 두 가지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사질은 압축 치마가 일어나고 점토질은 안밀 치마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치마를 일으키는데 이 치마가 더 이상 그 구조물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구조물의 하중을 받는 데 있어서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아주 그 다짐과 안미를 충분히 주어서
그 집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등치마, 부동치마 지금은 다 둘 다 인정을 해서 어떤 용어를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진입도로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계획에서 진입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셔야 되고요. 진입도로, 진출입도로에 의해서 그 단지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의해서 모든 단지 내 도로와 레벨 그리고 3개의 주동 또는 4개의 주동이 클러스터를 엮는 데 있어서의 그 레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레벨이 나오고 그 옆에 주동군과 그런 클러스터와의 그 차이를 어떻게 데크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약한 슬로프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대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시공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진입도로를 따고 들어와서 그 진입도로에서부터 단지 내 도로를 이렇게 그 체크하는데 그 따고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지 계획의 처음 시작은 진입도로서부터입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는 최대 10% 이하로 조정하는 등 적정한 도로 구배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10%라고 하는 것이 뭐 법에 이렇게 10%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사로도 우리가 지하주차장의 직선 경사로는 17%, 곡선은 14%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그것까지 다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사로가 심한 이런 그 산지 구릉지에 형성된 이 시가지에서는 10% 이상이죠. 10% 이상의 그 구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왜 10%에 관련된 것이 얘기가 되고 있냐면은 겨울철 결빙 그리고 눈이 내렸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10% 이상이 되면은 차량이 그 상승을 할 때 엑셀을 밟을 때 매연과 소음이 발생이 되고요. 또 진동이 발생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지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 이상 되는 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주차하다가 그 노변 주차를 하다가 발생되는 문제들이 사고가 왕왕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선을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상이 아니라 계획상에 있어서도 아주 그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할 때도 여하이 10% 이내로 하기 위해서 도로를 옆으로 돌리고 하는 그 가끔 어떤 영상에서 보면은 높은 산지에서 꼬불꼬불한 길들이 나와 있죠. 그게 다 그 구배를 유지를 하면서 올라다 보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그런 꼬불꼬불한 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자, 그 4번 항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항 보시죠. 배리어 프리 계획은 이건 필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 성능 인증의 한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리어 프리 장애우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네. 자, 6번의 데크식 조성계 말씀드렸죠. 주차장 램프는 폭 7m에 길이는 20에서 25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면적을 7 곱하기 25를 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사로를 절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소음과 진동도 발생되지 않게 구릉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데크식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식 조성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째로 보면은요, 법면은 우수의 침식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3차 시대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23쪽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중국 상해에 있는 신도시 송강 신도시라고 해서 상해시에 내에 있는 그 신도시입니다. 그 연접해 있는데요.
그 세계 화원이라고 하는 그 단지에 있어서의 비오톱 식생 환경 친수 테마 그 구성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상해는 그 아시다시피 장강의 하류의 그 삼각주에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연약 지반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지하 수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 친수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평야지대이고 그래서 평야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친수 환경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4쪽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과정별 업무 진행 플로어인데요. 이 현황 조사에서부터 여건 분석, 계획 구상, 대안 검토, 계획 설계 단계까지 그 플로어 업무 진행 방향대로 이 도표를 그려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검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협의 사항, 관련 자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명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잘 그 실용적으로 실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빨간 펜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명기를 하고 어떤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료들이나 정보를 이렇게 메모를 해 가면서 그리고 출장 갈 때 그리고 어떤 승인권 지자체에 방문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업무 회의를 할 때 같이 옆에다 놓고 보시면은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쪽 보시겠습니다. 25쪽은 주택단지 법적 정의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법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대지 및 주택단지에서 대지는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정의 그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대지에 관련돼서는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한 6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그 표현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 책에는 명기를 안 해놨습니다만, 첫 번째는 토지, 그 다음에 부지, 획지, 대지, 필지, 용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보면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법과 상법을 망라해서, 전부 그 사용되는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하고 하천법 그리고 뭐 도로공사에 관련된 도로법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 부지라고 하는 용어는 주로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 또는 지반이 될 예정인 토지를 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획지가 있는데요. 이 획지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 아시다시피 도시개발법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법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도 보면은 이런 어떤 신도시급을 만들 때 토지 이용 계획을 할 때 땅을 전부 자른다. 획자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은 칼도변이에요. 칼이 들어있죠. 칼로써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획지는 소유권 범위를 초월하여 계획 단위로 경계를 갈라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최초에는 여기는 필지로 돼 있어서 전부 지번이 별도로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획지화 되면서 지번이 전부 개편이 되고 통폐합이 되면서 새로운 지번을 그리고 면적을 그리고 지목을 받게 되죠. 예. 그 획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새로 해처모여한 그런 상태를 보시면 상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는 이것은 이제 주로 건축법에 쓰는 용어예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4장에 대지와 도로에 주로 등장을 많이 하는 그래서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필지가 있어요. 필지는
그 2016년 이전에 공간 그 지적법이라고 돼 있죠. 지적법인데 지금은 공간정보관리법이에요. 예. 법 자체가 이제 요것도 약칭입니다. 약칭이고 그 뒤에 이제 지적사항이 나올 때 정식 법 명칭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쭉 길죠. 어쨌든 공간정보법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그리고 이것은 그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은 주민등록증 부여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는 28가지의 지목, 땅의 목적,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 땅이다 라고 하는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전, 답, 대,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런 지목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도로에 관련된 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필지에 관련돼서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용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지는 부동산 개념입니다. 부동산 개념이라서 주로 단독 필지 용지, 업무시설 용지, 공공주택 용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용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쪽에 중간에 보시면은요, 주택 단지에 대해서 이제 용어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주택법 2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 2조의 12호에 보면은요,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5조가 이제 승인에 관련된 거죠. 예.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일단의 토지입니다. 일단의 토지가 단지예요. 예. 단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디촌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단자는 하나의 그 섹타를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다만 다음 강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0m 이상인 일반도로,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도 또 이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법을 보실 분들은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예요. 가나다예요. 예, 결국 뭐냐? 길로 나눠진 거예요. 도로로 나눠진 것이 바로 주택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쪽의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세대수와 면적에 의한 단지 규정. 그래서 세대수에 따라서도 또, 단지를 규정할 수가 있고, 면적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마리가 되는 건 뭐냐면은, 주택법 시행령의 39조 간선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에서 100호, 100호가 또 하나의 단지로서 그렇게 성격 규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26쪽 보시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은 2항에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이것으로 해서 하나의 또 단지 개념으로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500제곱미터가 어느 정도냐면은 평수로 보면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평수로 보면은 5,000평이에요. 약 5,000평.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26쪽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법 28조, 주택법 28조의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에 상환해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 그게 뭐냐? 간선시설이에요. 예. 간선시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 자, 지방자치단체로 보면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리고
해당 지역에 2호에 보면은 해당 지역의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주체는 이런 시설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까지 해서 주택단지로 하나의 또 규명을 짓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네. 오늘 4차 시는 이렇게 간선시설 부분까지 하고요. 예, 다음 5차 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